괴사하고 단사는 설명했나요? 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자면요. 중부는 자, 이 바깥으로는 강건하면서 가운데는 비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라는 뜻에서 진실한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중부라는 뜻이 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부께는 자, 이 중부의 정치,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진실한 믿음 있는 중부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중부의 정치는 믿어옴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은 저 미물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중부는 돈 오면 길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부의 정치는 저 미물들까지 미쳐야만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정치는 저 미물들까지 그 혜택이 베풀어져야 된다. 은택이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섭대천하고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일이라도 충분히 건널 수 있고 또 이로써 두루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이 되고 항상 바르게 해야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단활 중부는 유제내의 강득중할세니 자 유제내라고 하는 것은 효로 표현하자면 삼효와 사효가 되는 거죠. 삼효와 사효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강이 득중이라고 하는 것은 강득중 하면은 뭐예요? 구의와 구호효를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부의 정치를 밀고 나가려면은 바로 이 구호와 같은 그저 강하면서도 또 어떻게 돼요? 손순한 덕을 갖춘 이렇게 되죠. 이제 읽을 줄 알겠죠. 구호와 같은 자 중정하면서 이 전체 괴상으로 보자면 손순한 덕을 갖춘 이렇게 되겠죠. 손순한 덕을 갖춘 이러한 군주가 있어야만이 중부의 정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는 그저 다른 욕심이 없는 욕심이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역시 수운하게 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연목계이기 때문에 자 기뻐하면서 따르는 이러한 그 중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신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열이 손할세 기뻐하면서 공순하기 때문에 부내 화방예니라 자 믿어옴에 의해 자 온 나라를 교화시키느니라 방이다 그러면 방민이 되겠죠.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냐면은 일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는 건도 변화가 있죠. 건곤에 그저 천지의 그 변화의 화를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교화를 하는 거죠. 자, 천지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보고 자 군자는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이러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 건괴에 보면은 건도 변화의 각정성명 하나니라고 하면서 먼저 건도의 변화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덕박이 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건괴에서는 건도 변화에 그죠? 건도 변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각정성명 하나니 그 다음에 덕박 그래서 덕을 넓혀 가지고 그죠? 덕이 넓어서 두루두루 화한다라고 하는 덕박이 화 개념을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화라고. 그 다음에 곤괴에 들어가서는 곤괴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요? 두루두루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문은 이거 화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공자가 쓴 글에서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곤괴에 들어가서는 한 만물 모든 만물이 다 머금어서 화광이라라는 말을 써요. 두루두루 자 변화해서 빛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지변화라는 말을 거기서 쓰죠. 건괴에서는 곤도 변화라고 먼저 하늘의 음양의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낮과 밤이 생겨나고 땅에 그죠 그 다음에 계절이 생겨나니까 곤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땅까지를 표현해서 천지변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풍지관괴 그죠 풍지관괴에 보면은 밑에서 아래에서 두루두루 보고 변화가 된다 교화가 된다라고 해서 하관이 화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산화비괴 자 이제 건괴 곤괴 그 다음에 풍지관괴
그 다음에 산화비괴. 산화비괴는 인문, 천문, 천문, 인문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호천문하여, 그죠? 관호천문, 관호인문하여, 인문을 보고서 이 화성천하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죠? 두루두루 천하를 화성시킨다라고 하는 화성천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화리괴. 자, 중화리괴에 가서는 중화리괴에 가서도 역시 화성천하 개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성시킨다. 그죠? 처음에는 자, 건도 변화, 그 다음에 천지 변화에 따라서 자, 덕박이 화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 다음에 하관이 아랫사람들이 두루 보고, 그죠? 하관이 화라고 하는 표현. 그죠? 아랫사람들이 저 두루 위에 군주가 그죠? 정치를 잘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다 스스로가 교화된다라는 개념의 화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후천괴에서 그죠? 후천괴에서는 유일하게 이 중북괴의 공자가 화방이라라는 말을 씁니다. 전부 다가 선천괴에서는 5개가 이렇게 화 개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후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화방, 나라의, 그죠? 온 나라가 변화가 아니라 교화된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 도너길, 그래서 이제 미물들까지 다 교화되는 거죠. 도너길은 신급 도너에라, 미더움이 저 도너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미물들에게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말은, 자, 큰 데를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뭐를 타야 되면 배를 타야 되는 거죠. 배를 타는데 옛날에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목호가 되는데 나무를 타는데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속이 깎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깎여서, 그래서 주허, 그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드는데 배가 비워져 있어야 사람들이 타고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승목호 주어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건너야만이 뭘 이룰 수가 있느냐? 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승목호 주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풍수환기에서도 나왔다 그랬습니다. 풍수환기에서는 자, 어떻게 나왔던가요? 풍수환기 앞에서 승목호 몇 페이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324쪽에 그죠? 324는 승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승목하여 거기선 공을 세웁니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와중에 배를 타고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세우는 것이 되고, 이 저기 뭐야 중북교에서는 승목호 그다음 주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비워야 비어 있다. 배가 배가 비었고라는 뜻은 뭐예요? 중부의 마음으로서, 그죠? 중부의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진나라의 한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강백의 소죠? 한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강백. 자, 이 승목호 주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용부, 그죠? 용중부, 중부로서. 자, 중부로서, 그 다음에 이 섭난. 위정자가 자, 그저 욕심이 없는 이 중부의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북호 이정이면, 그죠? 중북호 이로써,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이롭게 하면은, 바르게 하여서 이롭게 하면은, 내 응호 천년이라, 마침내 하늘에서도, 그죠? 하늘에서도 응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상활 택상유풍이 중분이, 자, 연못 위에서 지금 바람이 부니까, 자, 연못이다라고 하는 건 곧 대택이라고 하는 강도 될 것이요, 아니 뭐야, 바다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강도 될 것이요, 어쨌든 물에 띄워서 배를 나아가게 하려면, 자, 이 손목으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승목이라고 했습니다. 손목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이 불지 못하면은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상유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중분이 바람이 불면은 내가 굳이 노력을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건널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 이하여 옥을 의논하며 죽음을 늦추느니라, 죽음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통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문덕을 펴는 겁니까? 문덕을 펴는 거죠. 문덕을 펴는 것이 되고, 이 네 꾀를 보자면은, 그죠? 네 호꾀를 보자면은, 호꾀가 뭐냐면은 살뇌 이익괴가 되는 거죠. 자, 기른다라고 하는, 자, 군주가 양현, 그죠? 어때서 어진이들을 두루두루 기르는 괴입니다.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기르느냐? 문덕을 기르게 만드는 거죠. 그죠? 두루두루 문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은 교화시켜서 스스로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부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욕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사를 의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옥사를 의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괴상을 보자면은 무슨 괴가 되냐면은 불괴가 되죠. 자, 밝게 두루두루 죄 지은 자들을 잘 살편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죄 지은 자들을 잘 살펴서 자, 이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욕하며 그 다음에 완사한다, 죽음을 자, 완화시킨다. 죽음을 완화시킨다라는 것은 사형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사형을 시키지 말고, 왜? 이거는 기르는, 그죠? 기르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문의 정치가 되는 거죠. 무의 정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문의 정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된다? 자, 만약에 사형당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추방을 시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종신형으로 해서 무조건 죽음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중부의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효사를 보면은 초구는 우하면 길하니 윳하면 불련하리라. 자, 초구면 우한다라고 할 때 우는 헤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시 그러면은 순임금이기도 하죠. 자, 이 중부의 정치에 초요에 우를 썼다라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공자가 자, 이 대상전에서 아까 의욕 완사라는 말을 썼죠. 자, 이 요임금을 이어서 순임금이 섭정을 하면서 두루두루 법률들을, 그죠? 이 법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사형제도를 완화시켜서 추방이나, 그죠? 유패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전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헤아린다라는 헤아릴 우자를 쓰면서 은연중에 그 순임금의 덕치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유식을 했죠. 자, 그래서 우하면은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저 잘 헤아릴 줄 알면은 이렇게 되죠. 헤아릴 줄 알면, 왜냐하면 뭐로서 헤아리냐면은 중부의 도로서, 그죠? 중부의 도로서 헤아리면 길하니, 윳하면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련하리라. 연하면 이때 잔치연자, 편안할 연자가 되죠. 제비연자니까. 아까 다른 것이 있으면 편안하지 못하리라. 항상 중부의 도로서, 자, 법에 따르고, 그죠? 중부의 정치로서 하게 되면 길하지만은 여기에 그 외에 다른 것이 끼인 게 있다면, 그죠? 더 법 외에 뭐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편치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를테면은 그 주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주서편, 서경 주서편에 보면 여호편이 있는데요. 자, 이 여땅의 사람들이 이제 주나라가 새로 서고 우리가 법으로 정한 공물 외에 특별하게 큰 개를 하나 바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편이 되는데요. 여호라고 할 때 개. 개견자를 쓰나요? 여호편에 보면은 큰 개를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별도로 바치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거를 소공이 반대를 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외의 것을 받게 되면은 다른 이들도 어떻게 되느냐,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더 특별한 선물들을 계속 바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국가의 기강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받지 말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도에 따라서, 그죠? 잘 헤아리고 과한 것들, 그죠? 지나치거나 아니면 미급한 것들, 이걸 잘 헤아릴 줄 알아라. 그러한 정치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라가 편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거 변하면 풍수 환해서 오히려 어지러워지는 거죠.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활. 초구 우길은 지 미변예 일세라. 초구 우결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변치 않기 때문이니라.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고 또 중부의 정치를 하는 거죠. 중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괴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라고 하는 거, 공자가 지 미변예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지어 도의 뜻을 두고, 또 뭐예요? 지어 인의 뜻을 두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진 정치에 그 도가 변치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뜻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게 처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라는 소리예요? 초지 일관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네요. 그죠? 자, 초지일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명학이 제음연을 기자 화지로다. 아유호작하여 오여 이미지 하노라.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죠. 계사상전 제8장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은, 자, 우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미지 얽히려 하노라. 그냥 우리가 이걸 수작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수작이라라는 말이 요즘에는 조금 나쁜 말로 표현돼 있죠. 수작이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먼저 술 따라줄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손님이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부의 정치의 수작이에요. 서로 간의 뜻이 잘 맞기 때문에, 자, 그죠? 뜻을 같이 합쳐서 중부의 정치를 해나가는 내용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 명학이 제음이다 라고 할 때 명학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여기서 나오죠. 입구자니까, 그죠? 입구자인데 명학, 우는 학이 그늘에 있다니까 그늘은 나무 그늘이 있어야 되죠. 손목이 있죠. 손목, 저 산 위에, 그죠? 산 위에 손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그늘에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늘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명학이 제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이가 이런 손순한 덕을 갖춘 중정한 군주가 다스리는 그러한 그늘 밑에 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는 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라고 하면, 이를테면 여기가 엄이다 그러면은 임금이 부르면은, 그죠? 내가 화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유호작하야라고 하는 건, 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구호의 임금이 되겠죠. 내게 좋은 비설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얽히려 하노라 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이의 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중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그런 중부의 정치를 펴는 군주가 구이와 같은 현인을 부르는 거죠. 부르기 때문에 구이의 현인이 기쁘게, 그죠? 기쁘게 따라 나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진꾀가 나오는 거죠. 앞에 가다가 가로막히나요? 가로막히지 않고 임금님한테 달려갈 수 있죠.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보면은 명학이 명학 우고하여, 그 다음에 성문우야로다. 명학이라고 쓴 거, 여기서는 참 명학이 되고, 시 소화에서 보면은 학명우 구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학이 울면서 학명 우 구 고. 저 높은 언덕에서 우는데 그 소리가 저 들판에까지 들린다 그랬습니다.
우는 학이라는 이런 뜻은 뭐예요? 우는 학.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학 이렇게 표현했는데 학이 울면은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는 학 그러면은 구이의 현인의 구이의 현인의 덕이 높기 때문에 그 덕의 소문이 어디까지? 저 위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자 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옛날 그래서 문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옛날에 문관의 흉배에는 뭐를 학을 수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도 다 옛날 그 제도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으로 보자면은 자 문덕을 갖춘 문덕을 갖춘 현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인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주역 건괴로 표현하자면은 혈룡제전인데 혈룡제전 한 거죠. 그런데 뭘 한 거예요? 마침내 이견대인 한 거죠. 그래서 이견대인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얽힌다라고 하는 것은 수작해서 끼리끼리 뭐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 어울려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368쪽 한번 봅시다. 368쪽에 이미 공부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니 368쪽이라 개사상전 제8장 맞나요? 368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명학이 제음연을 기자 화지로다 아유 호작하야 오여 이미지라 하니 자왈 출기연의 지에 응지하나니 황기 이자호여 거기실을 하야 출기연의 불선이면 즉 천리지회 위지하나니 황기 이자호여 언추로 신하여 가오민하며 행발호의하여 현오원하나니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축이지발이 영욕지주예라 언행은 군자 소위 동천지애니 가불신화 뭐 내용이 한번 다 잘하시니까 다시 넘어가서요. 자 상활 기자 화지는 중심원예라 그랬죠. 그 자식이 화답한다는 것은 중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함이라 그러니까 간절히 내가 도와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와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구호의 임금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돕고 싶다, 보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6.3은 득적하여 혹고 혹파, 혹읍 혹가로다 적을 얻어서 혹 북을 치고 혹 그만두기도 하고 혹 울기도 하고 혹 노래하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득적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중부의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부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자리가 이제 각각의 효사로 봐야 되겠죠. 중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리에 지금 바르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양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나도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요 군주를 돕는 대신은 현재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도 좀 나서고 싶은데 실은 내 위에 누가 있느냐? 나하고 똑같은 자가 있죠. 음이죠. 그러니까 같은 음길이니까 나의 뭐가 되느냐면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얻어서 득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되면 육사가 있는 거죠. 육사를 얻었는데 저놈이 나하고 상대되는 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진군부터 해야 되는 거, 북부터 올려야 되죠. 저놈을 치자 하고서 이제 북부터 동동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북을 쳤다 이 소리예요. 한번 싸워볼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저놈이 내 상대가 나하고 같이 싸우자고 하는 놈이 아니죠. 자, 뭐 하냐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혹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산꾀가 되죠. 그치는 거죠. 한번 싸우러 갈까 하고 가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다 중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군주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죠. 역시 손순한 덕을 갖추고 있는, 실제적으로 손순한 덕의 중심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하고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진실로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칠까 하다가 아이고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혹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고가 되고, 혹고했다가 혹 뭐예요? 파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대단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혹 어떻게 돼요? 운다라고 그랬죠. 왜 혹 우느냐면은 또 역시 참 그러다가 그만두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나를 좀 침탈하지 않을까, 또 적이라 생각하니까 아까 득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왜냐면 실제적으로 권력은 나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권력을 침탈당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나보다 높은 자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이고 보니까 역시 다시 아니죠. 역시 중부의 정치를 하는 그 어진 신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풍택 중북계 연목계의 입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택이라는 건 즐겁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가 그저 적대시할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저 이 구호의 군주를 도와야 될 어진 신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이 북두 두들겼다가 한번 쳐볼까, 아니면 아이구야 내 자리 뺏기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럴 근심 걱정 없다라는 뜻이 혹파 혹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상활 혹고 혹파는 위 부당례라 해서 아까 네 가지 말 가운데 뭐가 혹고 그죠? 그 중에 앞에 있는 두 가지만 먼저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혹고 혹파라라고 하는 거, 혹 칠까 하다가 에이 그만둔 것은 내가 6.3이라는 이 자리가 좀 불안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육사는 월기망이니 마필이 망하면 무구리라 그랬네요. 육사는 월기망이라, 달이 거의 망이라, 보름달이라 그랬으니까 월기망 하면은 몇 월? 아니 참 며칠? 14일의 달을 표현하는 거죠. 14일의 달인데, 자 월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가 음이 음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음이 음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음이 굉장히 성한 자리입니다. 성한 자리인데, 자 여기는 보면은 그 바람개가 되죠. 풍이 되는 거니까 동남방이 되는 거죠. 동남방이니까 아직 완전한 요 보름달로 솟은 건 아니죠. 그래서 월기망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거의 바란다라고 하는 뜻은 실은 이제 조예에 가서 임금님을 지금 뵙는 의미도 되겠죠. 구호의 임금님을 뵙기 때문에 육사를 월달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월기망이니 나는 그렇게 큰 보름달은 아니고 그저 그냥 임금님을 보필하는 그러한 달이 되고, 음덕의 음덕, 그저 신하로서의 그 덕이 지극히 성한 세령입니다. 그런데 마필이 망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마필 그랬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임금님을 수레에 싣고 함께 달려가는 말이 되는 거죠. 신하의 개념이 되겠죠. 내 짝이 누구예요? 마필. 여기에게 전부 다 여기 진목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요 두 마리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두 마리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죠?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망한다라는 거, 없어진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6.3이 지금 조금 전에 뭐에 나하고 경쟁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경쟁하려고 혹파기도 하고 혹 울기도 하고 했는데, 아 6.4의 그 경쟁이 이미 없어졌다. 나를 믿고 이제 같이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합니다. 그래서 마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6.3의 그 경쟁을 그죠? 경쟁으로서 서로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구호의 임금을 이제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허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구리라, 그만큼 다시 말해서 육사가 신하의 그 덕을 가지고, 신하의 그 어진 덕, 다시 말해서 중부의 덕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6.3이라고 하는 나의 짝, 마필이죠. 그죠? 나의 짝이 모든 의심을 다 없애고 함께
요 군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묵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말은 그저 네 마리 중에서 가운데 복마, 그죠? 이 가운데 복마에 해당될 수도 있죠. 말이 기본적으로 대부는 자 네 마리의 말이니까 여기 복마, 참마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마필 할 때 필은 가운데 있는 지금 복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활 마필망은 그죠? 마필망은 전류하야 상례라 그랬습니다. 그 무리를 끊어서 그죠? 무리라고 하는 건 같은 동급의 무리가 되는 거죠. 동급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유가 육삼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그 무리를 끊어서 바로 뭐예요? 상함이라 받들미라.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서 뭐예요? 상한다라는 말. 오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죠. 올린다라고 하는 거 오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오라고 하면 구호의 임금님을 그죠? 무리를 끊어서라고 하는 거 끼리끼리 어울려서 무슨 작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리를 그러니까 붕당을 짓지 않고 뭐 이런 뜻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례라라고 하는 것은 받들미라 위를 구호 임금을 섬긴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오는 유부연여면. 자 지금까지 다른 괴들 보면은 대체로 그 괴명이 나오는데 그죠? 이 중북괴에서는 괴명이 전혀 언급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중북괴의 특색입니다. 다만 오직 하나 어디냐? 구호에만 부라는 말 하나를 썼네요. 유부연여면 자 믿음을 두고 당기는 듯 하면 당기면 묵으리라. 그죠? 허물이 없으리라. 자 구호의 임금이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당기느냐 하면은 믿어움을 두고 당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는 이미 다 등용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대단히 어진 현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당긴다라고 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손목에 음목의 줄을 가지고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기면은 또는 뭐냐면 또 여기가 뭐예요? 팔이죠. 요거 산깨가 밑에 흔들흔들하는 팔의 모양이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유부연여면 묵으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당연히 중부의 정치를 하는데 그저 현인들이 저 어디에요? 그냥 초야에 묻히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상활 유부연여는 위정당례라. 구호임금이 저 초야의 신하를 어떻게 돼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구호에 그만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한음이 등우천이니 이때 지금 여기 주자 같은 경우는 정하여 바르게 하여 이렇게 되니까 맞지 않고요. 그 주자의 해석대로 정이라도 흉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친다, 날개 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구가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높으니까 날개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날개치는 소리가 이런 뜻입니다. 날개치는 소리가 저 하늘에 오르니, 다시 말해서 새가 지금 높이 지금 올라간 것이니, 높이 올라간 것이 아무리 바르더라도 흉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르더라도 해도 되고 또는 뭐냐면은 이걸 점사로 볼 때 정자는 점을 치더라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점을 치더라도 이 상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르지가 못한 거죠. 중부의 정치에, 그죠? 중부의 정치에 다들 뭐예요? 손순하게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혼자만 자 위로 잘난 척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부의 정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되고, 자, 믿음이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 중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믿어온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믿음의 끝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쇠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스스로 이제 가장 양이니까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다 그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쇠한 사람을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상활 한음 등우천이니 하가 장렬이요. 자, 날개 치는 소리가 저 하늘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아무리 네가 위에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전체 괴상을 두고 문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정이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바르게 함이 이롭고, 그러니까 여기 바른 자리고 여기는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 자리는 자 양자리에 음이 왔는데 결국은 수긍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중부의 정치의 가장 또 핵심 세력들의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중부의 정치를 해나가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의심 풀어지고, 육사 음이 음자리로서 바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이 양자리로서 바르게 있고, 여기는 뭐예요? 이미 벗어났죠. 과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흉한 상이 상구의 상이네요. 자, 이것이 중부의 정치가 됩니다. 자, 아무리 중부의 정치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씩은 지나친 감이 있는 거죠. 지나친 감이, 자, 바로 요 상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뭐예요? 중부가 되는 것이 되고, 조금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이거는 양이 가운데로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소과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삐뚤어진, 그죠? 요 가운데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 삐뚤어질 와 개념으로도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과가 되는 거죠. 근데 양이, 그죠? 양이 가운데서 조금 지나쳤다 그래서 소과가 됩니다. 반대로, 자, 밑에 양이 요렇게, 아니, 음 하나에다가 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그죠? 지나치다 그래서 대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나치다 그래서 소과, 또는 다시 말해서 뭘로도 표현하냐면 뭐예요? 이거는 요걸로 보자면, 그죠? 음이 조금 많다죠. 음이니까 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음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양은 두 개인데 음이 조금 지나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 음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소과의 상이고, 이거는 양이 지나치다 그래서 대로 표현해서 대과. 대과 이렇게 바꾸세요. 양이 좀 많아서 소과가 되고, 음이 많아서 소과가 되고, 양이 많아서 대과의 상이 되는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소과는 형통하다 그랬네요. 소과는 형통하다. 소과는 형통하니, 소각계도 지금 보면은 소과는 형통하다. 그쳤다가 나아가는 상이 되는 거죠. 그칠 때 그치고, 자, 나아갈 때 나아가고 하는, 그래서 그쳐다 나아가는데, 자, 조금, 그죠? 그러나 많이 가지는 못하고 조금 나가. 우리가 걸음 걷는다라고 할 때도 걸을 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음엔 그쳤다가 조금 일단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자, 이제 소과는 형통하니 이정하니라라고 했는데요. 소각계 내호계를 보면 이거 뭐가 나오나요? 이거 나오죠? 태풍 대과가 나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죠? 조금 지나친 것이 오히려 크게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정하니 이렇게 돼 있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가소사요. 그죠? 작은 일은 가하고, 작은 일은 괜찮지만은 불가대산이, 그죠? 큰 일은 할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또 요때도 언제가 되면 계절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즘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2월 4일 날인가 입춘절이었었죠. 그게 여기였었죠. 동북 간방. 간방이 바로 딱 입춘절인데, 입춘 지나서 지금 여기 조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직 뭐 싹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입춘절에서 간방에서, 자, 이거 아직 간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큰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 뭐 나무 싹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속에서만 뭐가 꿈틀꿈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은 가하지만은 큰 일은 그죠? 불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일은 불가하니 그런데 비조유주임의 불이상이요 의하면 대길하리라 그랬네요. 비조 나르는 새가 그죠? 나르는 새가 비조 유지음 그랬는데 유지음이 뭐예요? 나르는 새가 소리를 남긴다라는 뜻되고 유를 또 넣으면 소리를 잃고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리를 잃고 유 남길 유 잃을 유 잃을 실자의 실개념으로. 왜냐하면 왜 여기다 비조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새의 몸통이 되죠. 새의 몸통과 날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퍼덕퍼덕해서 날개짓 하는. 그래서 뇌산 소각계를 뭘로도 전부 다 표현하는 비조. 나르는 새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개를 쫙 펴고 나르는 새. 그래서 나르는 새가 그죠? 소리를 잃음에 또 이거 소리를 잃는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제 저기 어디예요? 주역 정의 공영달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리를 잃음에 소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남긴다.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죠. 힘이 없다. 이제 지쳐가지고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불의상이요.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와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그죠? 마땅히 내려오면 이렇게 돼. 마땅히 내려오면은 크게 길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죠? 그냥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풍택중국기에서 뭐라 하냐면 한음이 등우천이니 이렇게 돼 있죠. 한음이 등우천이니 그러나 정이라도 흉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소각계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거에 이 풍택중북괴나 뇌산 소각계는 도전괴가 아니죠. 이제까지는 내내 도전 방식이었죠. 그런데 건괴하고 곤괴도 도전괴가 아니죠. 다시 말해 양이 음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걸 무슨 괴라 그래요? 배합괴라 그러는 거죠. 서로 간에 짝이 되는 과다. 그래서 짝으로 합한다. 그래서 배합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초유의 양이 음으로, 두 번째도 음으로, 3과 4의 음이 양으로, 5와 6이 음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배합계의 형태를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주역은 항상 저 앞뒤가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가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데 조금 가더라도 많이는 못 가고 그죠? 많이는 못 가고 그래서 조금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계절의 변화로서도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하고 그저 크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대사라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새가 소리를 남긴다. 자, 또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새가 소리를 남긴다. 논어 공부하는데 한번 나왔을 텐데. 새가 소리를 남긴다. 소리를 잃는다. 지금 유자 소리를 남긴다면 소리를 잃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소리를 잃는다. 새가 뭐 할 때예요? 새가 소리를 잃는 경우는 언제? 죽을 때죠, 뭐. 죽을 때죠. 그러면은 논어의 내용이 있었죠. 논어에 그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저기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저기 누구야 맹씨 누구를 보고 나서 얘기했죠. 새가 장차 죽을 때 조지장사의 기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슬프고 애하고 그죠? 애하다 바로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진실하다, 선하다 그랬죠. 적어도 죽는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할 것이라는데 요즘에 하도 교활한 세상이 돼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증자가 그 얘기한 것은 새가 장차 죽음에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라고 한 것은
자, 지금 내가 남기는 유언을 똑바로 잘 듣고 정치 제대로 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비조유지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가 거의 죽을 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소각계에 군자가 조금 이따 설명드려. 일단 요 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단활. 소가는, 그죠? 소가라고 하는 것은 소자, 과이, 형냐용. 아까 작은 것이 지나쳐서 형통하니 작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음이 그랬죠? 음이 지나쳐서, 음이 좀 양보다 많다. 원래 항상 음양은 비슷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 작은 것이 좀 지나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작은 것이 지나친데 왜 형통해요? 왜? 작은 것이 지나친데 왜 형통해요? 이거 앞으로 점차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보고 군자 뭐 한다고? 진덕 수업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이 이정은 지나쳐서,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것은 뭐가? 소과, 작은 것이 지나쳐서 바르게 함이 이로운 것은, 그죠? 작은 것이 지나쳐서 작은 것이 제대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쁜 짓부터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운 것은 바로 여시행년이라, 그죠? 때와 더불어서 행한다. 지금 바로 이거죠. 이때 지금 이 속에서는 꿈틀꿈틀 되면서, 그죠? 여시행이죠. 때와 더불어서. 지금 때가 내가 나아갈 때, 지금 분명히 지금 이거는 뭐예요? 나아갈 때가 된 거죠. 이미 그쳤다가 그 다음에 진목으로 지금 바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가 항상 안에서는 스스로 그쳐서 자기의 실력을 닦아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닦은 실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이정은 여시행년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죠? 안에서 그칠 때 그쳐서 자기 공부를 하고 나아갈 때 지금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시행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 이 천지자연의 저 변화도 봐라, 그렇지 않는가, 이걸 표현하는 것이고, 유득중이라, 유가 중을 얻었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가 중을 얻었는지라 시소사 길야요. 유가 중을 얻은 거니까 바로 육리와 유고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작은 일은 길한 것이 이로써 작은 일이 길하다. 유가, 그죠? 음이 크게 무슨 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이 주로 이렇게 주관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강실위 부정이라, 강이 위를 잃어서 가운데 하지 못함이라. 강이 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구삼과 여기 있는 구사가 원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호가 되었다면은, 그저 강하게 뭔가를 밀어붙여서 일을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다 그러면 뭐예요? 중수감계가 되는 거죠. 중수감계. 그죠? 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사, 큰 일은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일은 불가하고, 비조지 상년이라.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붙였죠. 전체적인 괴상이 바로 비조, 나르는 새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딱 몸통입니다. 딱 몸통. 그래서 이제 먼저 공자가 이 전체 괴상을 보고서는 비조유지상이라, 약간 비조지상이라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하신 거죠. 비조유지음 불의상, 그 다음에 의하 대길은 뭐냐? 상력이 하순예의 일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역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역하는 것이 되고, 자, 아래로 오는 것이 순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이라 그래서 무조건 위로 가지 말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아래에 그냥 다 그쳐 있는 것이, 그죠? 순종하는 것이다, 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상활, 산상률의 소관이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조금 나아가는 것. 과라고 하는 건
허물이라는 말도 되고 지나간다라는 뜻도 되고 간다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산 위에 그쳐 있다가 지금 나아가는 거. 아까 그대로 지금 걸을 보자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요? 조금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못 간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입춘 지나가지고 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초목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요 제일 힘들 때죠. 어찌 보면 여기 지나고 하여튼 요 상황 때가 제일 힘든 때인데 아직 싹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 아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일단은 행과 호, 공. 행함에 공수나무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밑에서 만약에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순하게 하라 이 소리가 되죠. 행과 호, 공이죠. 손꾀가 나오죠 안에서. 그 다음에 자 사람을 만약에 초상을 치를 때 그죠? 상과 호애라 그랬습니다. 초상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한다? 자도 슬픔이 지나쳐도 괜찮고 자 행할 때는 뭐예요? 공수남이 지나쳐도 괜찮고 이 소리입니다. 아까 공수남에 지나치고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에 지나치고 용과 호, 검 쓸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검소함에 지나친다. 뜻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과가 아니라 소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의역입니다. 행함에 공손함이 다소 지나쳐도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상을 당함에 슬픔이 다소 지나쳐도 괜찮고 쓸 때에는 그죠? 우리가 쓸 때에는 검소함이 다소 지나쳐도 괜찮다.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짠돌이가 됩니다. 아무도 사람들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공자가 다소 지나쳐도 괜찮은 것 세 가지가 바로 행과 호, 공, 상과 호에 그 다음에 용과 호검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괴상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 이제 겨울에 비축된 식량들이 좀 떨어지고 아직 새싹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용과 호검입니다. 거꾸로 가야죠. 용과 호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네 꾀를 보자면은 네 호꾀에 보면은 손꾀가 있죠. 그래서 행함에는 다소 공순함이 지나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서방태가 되는 거죠. 서방태는 어떻게 돼요? 죽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상과 호애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괴상 속에서 뭐가 나요? 용과 호검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내호께 먼저 보고 외호께 보고 전체 괴상이라는 건 때가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과 호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오늘